네, 안녕하세요. 갖춤표 멘토링. 오늘도 여김없이 금요일 밤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년 들어오면서 첫 번째 멘토링인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2만여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기계공학 전공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계 전공에 대해서 몰랐던 친구들이 점점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전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코로나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대학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학부생에게 많은 관심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현직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실제 교수님들을 한번 이렇게 멘토링에 모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2021년 권혁준, 디지스트에 계신 권혁준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권혁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권혁준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정보통신융합공학이라는 그 전공에서 지금 전자 소자 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적으로 또 물어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답변하는 시간, 실제로 육성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전에 일단 권혁준 교수님께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10분 정도 할애해서 연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어떤 연구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정보통신융합공학에서 이제 전자 소자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룹으로 뭐 어드밴스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리서치 그룹이라고 해서 세 명의 교수님과 하나의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그룹 안에는 세 개의 랩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랩 중에 제 이름으로 지어진 그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또한 제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넣어놓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계공학이 이제 어떤 모든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계공학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쪽을 상당히 좋아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 때 로봇 쪽, 특히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회도 나가면서 로봇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사실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저도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로봇 대회도 좀 나가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과연 이게 내 진로가 맞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수업에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이 맴스나 이게 패브리케이션을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그 맴스나 나노 이런 패브리케이션 쪽으로 좀 전향을 하면서 학교도 좀 바꾸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기계공학 안에 있는 그런 맴스 패브리케이션을 연구를 했습니다. 석사 때는. 맴스가 뭔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램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센서 같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에어백 센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트럭처가 되게 마이크로와 나노 스케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있는 그런 센서들을 만드는 그런 조그만 어떤 센서들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램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움직이는 파트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램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진짜 스트럭처가 진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니면 현미경으로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구조가 포함되어 있는 거를 이제 램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주로 연구했던 부분이 햅틱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또 운이 또 맞았을 수도 있는데 또 한때 요 시기쯤 해서 이제 햅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곽광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갖고 다니실 것 같은데 MP3 플레이어에 이렇게 햅틱 진동을 줘서 정보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쪽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연료압을 이용해서 그 점자 디스플레이를 출력하는 장치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석사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에 촉각을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터치 스크린이 가장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몰입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적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치 스크린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정보를 확실하게 눈으로 봐야 이제 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몰입감의 차이가 이제 있는 부분을 터치 햅틱을 통해 가지고 기계적인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디스플레이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이제 햅틱을 연구하는 부분이 맞아 떨어져 들어가서 어떻게 운이 좋게 그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데를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 이후에는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 가서 다양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한 부분, 빛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컨트롤하는 스위칭 소자에 대한 부분도 이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소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학위 자체가 이제 석사 학위 자체가 너무 이제 좀 짧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R&D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학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같이 2종을 땄는데 1종을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운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유학길에 올라서 이제 박사를 다 받았죠. 근데 이제 삼성 그 종합기술원에 있었던 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박사 주제를 좀 쉽게 잡았고요. 하던 일을 연속성 있게 좀 이제 학교의 레벨에 맞게끔 주제를 잡아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때는 이제 박사 때 했던 레이저 프로세스를 좀 접목하는 일들을 트랜지스터 쪽, 특히 이제 플렉서블 웨어러블 트랜지스터, 뭐 디스플레이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구도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저런 어떤 아웃풋도 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레이저로 이제 그 전에 삼성 때 했던 그런 연구 주제와 이제 접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다른 분들은 제가 하는 연구를 보고 또 다른 분야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램리서치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중에 그 플라즈마 에칭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그 플라즈마로 이렇게 뭐 깎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공정을 잘하는 이런 장비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는 일들을 이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길게 할애를 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플랜을 잡아가지고 진행된 부분은 많이 없고요. 저는 좀 하다 보면 마치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만 보이잖아요. 맵 쪽에서 주변은 다 깜깜하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밝아지는데 딱 제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좀 살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석사를 가게 되면 조금 더 보이고 또 석사를 하게 되면은 또 이 삼성 종합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박사 주제를 또 잡게 됐고 또 이제 회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또 반도체 공정 쪽에 관련된 일을 또 하게 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스토리에 좀 맞게 점점 백그라운드가 넓어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금요일 밤 10시마다 가춘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갖고 전략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은 언제나 바뀌고 불가항력적인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좀 좋은 네네. 말씀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고민을 분명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너무 디테일한 고민보다는 큰 아웃라인을 확실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잡혀 있다면 크게 새는 일만 없다면 그 안에서 그 디테일한 뭐 진로나 길들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열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연구 분야 설정할 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되게 어느 네네. 정도로 디테일하게 연구 분야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내 의견이 있어야 공부도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연구 분야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연구 분야를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큰 어떤 분야 위주로 해서 결정을 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도 네. 어쩌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연구도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떤 한 분야가 좀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계속 그쪽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적극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빨리 습득을 하고 빨리 이렇게 깨우치는 게 많은 거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막 실험하기 전에 계획을 막 세우고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해보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빨리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를 도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생각하고 좀 후회될 것 같은 부분은 일단 한번 빨리 액션을 취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제 리서치 백그라운드는 사실 이제 기계공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기계공학에서 배운 그 4대 역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론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전기전자, 이 소자를 또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소자는 그 재료에 대한 그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를 이해를 해야, 그 원리를 알아야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소자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원천적인 또 머티리얼 엔지니어링, 머티리얼 사이언스 쪽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 전기전자, 그다음에 재료공학 뭐 이런 쪽, 특히 이제 또 물리에 관련된 얘기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제 생긴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경험과 어떤 진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쌓여져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은 점점 복잡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아서 이 한 가지만 알면은 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고민을 하고 풀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이제 융복합이라는 그 취지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학생들을 이제 지도도 이제 융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말씀 주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현재 교수님들조차도 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융합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강한 기초라든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더 플러스로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알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다른 학생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지금 뭐 글을 보면은 뭐 폴리이미드니 무슨 뭐 솔젤이니 뭐 솔겔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교수님께서 기계공학, 전자전기, 그다음에 재료공학 이런 모든 측면에서 융복합적으로 연구를 했고, 본인이 이제 4대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강한 기반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시작은 기계공학이었지만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고, 그게 결국은 이렇게 융복합적인 점점 그 백그라운드가 넓어지는 경험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표로 좀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이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말이 길어지고 있기는 하네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 예전에 그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지금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삼성에 있을 때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시면은 상당히 거창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원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거를 다 했다라고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술과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LCD에서 이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LCD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접을 수 있는 패널을 만드는 게 이제 OLED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정도에 있는 수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나 폴더블 폰이 나오리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하고 이제 약간 프로토타입에 해당하는 연구들을 이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핵심은 지금처럼 패널이 구부러지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글래스 패널 두 개를 가지고 가운데 보이는 지금 디스플레이 두 개가 그 겹쳐져 있을 때 이 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굴절류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줄을 우리가 눈속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개의 패널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가운데 줄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이때 맡았던 부분은 기계공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또 이게 접잖아요. 요즘은 이제 플렉서블 웨어러블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계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하면은 덜 인가돼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곡률 반경을 갖고 접었을 때 좀 더 스테이블한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석사 때랑은 다르게 이제 회사 와서 느낀 거는 정말 이게 살아있는 뭔가 이렇게 연구가 되고 연구가 이게 적용이 되고 적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분야가 바뀌어서 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조라든지 뭐 트랜지스터, 뭐 정기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많이 배웠죠. 그 이후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가서 이제 박사 때 했던 연구는 그 연구실은 주로 레이저 프로세스를 많이 하고 있었던 연구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프리비어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는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플렉서블 웨어러블 쪽에 대한 지식도 좀 생기고, 그렇다고 이제 막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롱으로 배운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레이저 프로세스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유연한 그런 전극 일렉트로드를 만드는 게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일렉트로드를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나노 웰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어떤 새로운 신물질을 도입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IV 특성도 보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특성도 보고, 유연성도 보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또 제가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할 때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또 이용해가지고 이제 접목을 하다 보니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웨어러블 쪽, 특히 이제 또 일렉트로드 쪽에 해당하는 부분, 그거를 가지고 이제 트랜지스터를 또 제작하는 이런 연구들을 이제 박사학위 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스케일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50나노미터라고 돼 있거든요. 아톰 하나의 크기 10개 모여가지고 한 1나노쯤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작은 스케일로 정교하게 지금 매니팩처링이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연구 분야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디바이스에 많이 활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면은 정말 대학원에 내가 갔을 때 이게 정말 막연하게 그냥 등록금만 내고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쓰이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 내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나 어떤 분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도 초창기 때는 또 학부 때나 뭐 석사 때는 상당히 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기계공학 출신이 전기전자라는 학과에 가서 뭐 소자나 이런 수업을 듣고 과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따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상당히 초반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익숙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걸 잘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이거를 배우고 알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거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어떤 경험은 되는 것 같아요. 기회도 되고.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 기계적인 부분도, 기계적 스트레스도 있어야 되고, 응력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뭐 퍼티그라고 해서 피로도 이렇게 접었다 폈다를 여러 번 했을 때도 이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 반면에, 그리고 정기적인 특성도 알아야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한 정기적 특성을 또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 조금씩 합쳐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레이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는 약간 재료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D 물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물질과 이제
접촉, 소스 드레인이라고 하는 금속이랑 이제 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쓰죠. 아무리 뭐 반도체, 뭐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물질만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메탈이랑 뭐 절연막이라든지 여러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잘 엮어서 만들어야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정기적인 소자가 구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물질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는 거에 요 컨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과 세마이컨덕터가 붙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쉬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쉽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이 피직스들이 상당히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레이저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레이저를 제가 이제 박사 때 배웠는데 레이저가 상당히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 뭐 LED 마스크에 빛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피부 미용 이런 맞아요. 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처음으로 레이저라는 거를 써봤어요. 음, 예전만 하더라도 뭐 광학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음, 막연하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뭔가 이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박사과정 때는 이 레이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열을 높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을 국부적으로 되게 고온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식어요. 그러니까 그 열이 밑에 기판까지 도달하기 전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 표면의 온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만 그 아래 깊이 있는 방향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그, 그 위치에 고온의 온도를 도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렉서블한 기판들 온도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상당히 높지가 않거든요. 한 120도, 170도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보통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온도는 1000도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서멀 어닐링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열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온도도 상당히 한 2, 300도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플렉서블 기판을 쓰면서 그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그런 고온의 열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난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상승시키는 연구를 한 부분이 요 프리비어스 웍 세 번째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가 많은데 그 다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래도 좀 관련성 있는 대표적인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앞서 제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프리비어스 웍을 바탕으로 지금은 여전히 비슷한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 소자. 그래서 재료도 신물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이제 웨어러블 그다음에 뭐 생체 신호를 이용한 어떤 밴드 스트럭 뭐 데일 밴드 같은 형태의 밴드를 붙여가지고 뭐 체온을 잰다거나 하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박사 때 배웠던 거죠. 이 레이저를 이용한 그리고 또 이제 랩 리서치에 들어가서 알게 된 이 반도체 공정을 접목한 이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뒷부분에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이 레이저 공정이 갖고 있는 장점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공정에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 연구인데요. 이게 이제 플렉서블 웨어러블한 이 2D의 그냥 형태에서 그 옆에 보이는 것처럼 뭐 거미줄 모양 아니면은 종이접기 형태로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 내에서. 그래서 큰 변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스트럭처를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카테고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요즘 그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 그 알파고와 지금 사람의 뇌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되게 저전력이고 고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뇌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열량으로도 엄청난 효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뉴로모픽 소자 쪽으로도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시냅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냅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모사하는 겁니다. 근데 모사라는 게 뭐 바이오적인 모사라기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뭘까, 시냅스와 뉴런이 주고받는 그런 시그널의 어떤 메커니즘이 뭘까를 잘 보고 그거랑 흡사한 완전히 이제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런 흡사한 소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즘 학생들이 인공지능 AI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점점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요. 조금씩 저의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조금씩 계속 확장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좀 노력하고 계속 확장하려고 해야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서 이제 차세대 나노 소재 및 전자 소자 연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중 하나가 후각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좀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람의 어떤 그 후각을 모사하는 센서를 개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미각 같은 경우에는 단맛, 짠맛, 뭐 매운맛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운맛은 어떻게 보면 좀 통증이기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후각은 정말 다양한 냄새와 느낌을 우리가 얻거든요. 그래서 이 후각 연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 후각을 센서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후각 연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센서를 개발하는 부분과 이 바이오로직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둘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 디지스트에 있는 그 뇌인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오감을 증강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오감을 좀 더 증폭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오감을 도와주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각 연구는 코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랑도, 사람의 코랑도 많이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촉각, 그리고 뭐 비전, 이런 것들을 뭐 5개를 전부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로 제가 하는 거는 그 후각 연구랑 비슷한 코 부분을 모사하는 아니면 증강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레이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열을 내잖아요. 그러면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산화가 일어나는 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물질을 변조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반도체 물질들이 이제 패키징 형태가 이제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칩을 만든 다음에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열을 잘 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쿨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도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협력하는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4대 역학, 기계공학에서 다른 4대 역학 외에도 뭐 전공 과목들, 흔히들 열 전달, 뭐 냉동 공정 이런 부분도 엄청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기계공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 반도체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야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니까 협력을 하더라도 서로 이제 디스커션도 되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이제 협력하는 그 교수님은 기계공학 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열이나 이런 쪽을 되게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또 했었고 열전달, 뭐 연력학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할 때도 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램 리서치에서 이제 많이 배웠던 그 박사 후 졸업해서 그 반도체 공정 쪽으로 많이 배웠던 그런 일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삼천 집적을 많이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땅을 넓힐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오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그럼 적층을 해야 되는데 적층을 했을 때 온도에 대한 부분이 또 상당히 민감해요. 1층은 되게 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처럼 그 위에 2층을 제작하려면은
아래층에 손상을 가지 않으면서 2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저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한다의 그 키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 공정을 이용해 3차원 집적된 아키텍처 쪽에 적용하는 일들을 요 위에 거 아래 거 그 다 그런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케일 반도체 공정 개발 쪽 3차원 스택돼 있는 이런 반도체 구조에서 적용을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 한 40분 정도 넘게 지났는데요. 약간 지금쯤 되면은 인간이 집중하는 데 조금 이제 힘든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분 너무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 보고 와, 멋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레이저 막 쓰네. 이런 것 정도로만 감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정말 이 최신 연구 동향을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계신 거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 많은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려운 전문 용어 보면서 아 이거 모르는데 어떡하지 막 집중도 안 되고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멋있는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뭐 마이크로스코피 사진들 이런 거 보면서요. 아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어떤 정도의 연구를 하는지 감만 잡아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해주고 기지개도 한번 피시면서 조금만 더 우리 연구 내용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두고두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공정 쪽에서는 좀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얇게 트리트먼트, 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뭐 핀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그 메탈과 반도체 물질과의 어떤 접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미줄, 그다음에 뭐 종이접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피부에 붙였을 때 변형을 피부처럼 잘 따라가는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온도라든지 실시간 건강 진단을 하는 이런 플랫폼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하드웨어 쪽 부분이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전력 설계로 해서 이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그런 디바이스 소자를 만드는 그런 일들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또 새로운 도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그래서 교수님께서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네, 박사만 따면은 척척 박사님 이래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끝이 네네. 아니고 또 교수가 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끝이 아니고 지금도 새롭게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참 재밌네요, 교수님. 네네. 이쪽 분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고 배우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늦장을 부리게 되면은 또 최신 기술을 팔로우하는 게 또 상당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연구 분야와 또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차피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보시면은 연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소개된 저널 같은 경우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라든가 뭐 Advanced Materials 이런 저널들은 사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탑 저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State of Art의 이 리서치를 지금 이렇게 알기 쉽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는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한 번씩 다시 복습하면서 이런 연구가 있고 저런 연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해 주신 권혁준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안 끊을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갓준표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지난 멘토링이 되게 많은데 정말 네. 지금 해주신 말씀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네네. 신기할 정도로 저는 지금 답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많이 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혹시라도 놓치신 영상들 기존에 있었던 가춘표 채널에서 또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네네네. 인공지능 머신러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학생들은 이게 막 핫하다 막 좋다 이러면은 관심이 있어요. 생겨요 막. 근데 혹시 교수님 좀 예를 들어가지고 교수님께서 실제로 머신러닝 이용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해서 뭐 논문이라든가 연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머신러닝이랑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가 했었던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파고들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그 분야를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지언정 또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협력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는 연구자랑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엑소브레인 얘기를 했잖아요. 뇌를 이렇게 모방하는 것들. 거기에는 진짜 머신러닝이랑 그 딥러닝을 하셨던 분들,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랑 저는 이제 소자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랑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대충은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제 색깔을 잃어버리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제 조금씩 팔로우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옛날에 삼각김밥이 막 떴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참치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삼각김밥이 막 뜬대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삼각김밥을 만드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치만 잘 만들어도 정말 참치 양념만 계속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삼각김밥을 잘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트렌드에 휩쓸리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 공부 잘 하시면은 언젠가는 그 분야에서 탑이 됐을 때 꼭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 프로젝트 현직 대한민국 교수님을 초청해서 멘토링하는 자리에 최초로 지금 디지스트 권혁준 교수님이 나와 계시고요. 이제는 공통 질문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요, 교수님. 네. 일단은 대학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요즘 대학원 네네. 많이 고민하고 있고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연구실험 뽑으실 때 이제 뽑으실 거 아니에요. 뭐 석사생이든 박사생이든 어떤 기준을 갖고 학생을 선별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예를 들면은 뭐 학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뭐 인턴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학생분들 중에서 학점 관련해서 고민이 많나 봐요. 예를 들면은 지금 3, 4학년 이미 돼버려서 나는 이미 학점이 낮은데 돌이키려고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학점이 낮으면은 뭐 좋은 레벨 못 들어가는 건가요? 좋은 뭐 대학원을 못 들어가는 건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연구실원 뽑으실 때 본인 권영준 교수님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 수준과 어떤 열정,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지도 교수님을 컨택을 하고 그 연구실에 가고 싶은데 그 연구가 전혀 어떤 연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이 관심도가 없고 그냥 막연하게 그 지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 관련된 지식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학점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좋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나 그 관심 분야에 대한 그 커리큘럼, 그 과목을 들었을 때 학점이 또 좋을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은 안 좋은데 그 관심 분야에 대한 과목에 대한 학점은 또 좋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요. 어떤 과목을 또 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해서도 좀 어렵지 않게 잘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냥 막연하게 관심만 갖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식을 좀 쌓고 좀 그래도 내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만드시는 게 좀 진학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점 평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세세하게 어떤 과목에 대한 특정 전공 학점도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좀 더 직관적으로요. 학생들이 이렇게 뭐 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서 이게 만약에 3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뭐 영어 성적 같은 것도 좀 보시나요, 교수님? 일단 영어 성적은 뭐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뭐 논문을 읽고 뭐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모든 그 영어 상황을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있죠. 그래서 뭐 제 학생 중에서도 뭐 토익 점수가 엄청 막 900 이상 되고 좋은 학생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학생이 과연 그 영어 수업이나 그 발표를 할 때
또 유창하게 하느냐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연관성은 또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능력 정도만 있으면은 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마지막으로 학생 입장에서 정말 관심 있는, 예를 들면 뭐 권혁준 교수님 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 있는 교수님에게 어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좀, 이 학생 좀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세요? 일단은 좀 그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게 한순간에 딱 막연하게 그냥 딱 찾았는데 괜찮아 보여가지고 컨택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느낌보다는 되게 오랫동안 이 연구실의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나는 이러한 연구를 관심이 있었는데 또 생각도 나름 그 연구를 보고 나름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좀 해본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신뢰감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구나 하는 느낌이 많으면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문현답이었네요. 정말 이런 답변을 도대체 누구에게 듣겠어요. 제가 뭐 한다고 해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정말 현재 교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대학원 과정 할 때, 특히 석사 과정 중에는 짧잖아요. 1년, 2년 뭐 이런데 어떻게 하면 석사 과정 중에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논문을 많이 쓰거나 연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참고로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운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진행했던 연구 결과가 되게 그 헤매이지 않고 좋은 결과로 바로바로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운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은 석사 과정 중에 연구를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쓰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분야별로 논문 빈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가 일단은 같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 선배들은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연구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누군가 협력하는 연구, 그런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들도 지금 협력을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연구실 가서도 이제 그런 협력 연구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석사 때 그래서 좀 실적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 고민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정말 수학 못하고 과학 못하고 아까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학원에서 얼마만큼 연구 리서치 퍼포먼스를 많이 내느냐 이런 문제들은 자기가 머리만 좋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성실한지, 남들과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내가 또 얼마나 도전 정신이 있고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공부 잘 못하는데, 난 너무 학점이 낮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레 겁먹어가지고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들을 때마다 공감이 되는 질문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권혁준 교수님께서 UC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따셨다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 네. 하필 국내 석사도 하시고 또 이제 종기원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왜 미국 대학원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 대학원에 혹시 여러 학교가 붙었다면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갖고 최종 학위 과정을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학부 시절 때 휴학을 해서 어학연수를 갔다 온 게 일단은 시작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좀 짧게나마 해보면서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좀 나중에 한번 나와서 한번 공부를 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 환경이 저를 그렇게 좀 이끄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삼성종합기술원에 다닐 때 거기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해외 유학 학위를 받고 오신 박사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저를 그런 형태로 해서 이끈 게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환경이 이끌 때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연하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큰 아웃라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잘 맞았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네, 막 무슨 해외 박사를 해야겠다, 국내 박사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노출된 환경에서 적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되게 저에게는 되게 행운이었던 거죠. 왜냐면 친구가 이제 주변에 그런 아, 분위기를 만들어 조성을 해줬었고, 그리고 제가 아, 일했던 그 연구 분위기도 이제 그런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물어봤죠. 이제 물어보기가 편하잖아요. 이제 직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많이 고민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친구들도 유학을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갔냐,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노하우들을 또 쉽게 받고, 예, 그러면서 좀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환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자기가 그렇죠. 기다려서 오는 것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뜻이 있으면 그 영어 성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유학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거기 그런 환경에만 조금 노출되면은 그 갈망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새 이제 그런 걸 준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꼭 교수님의 입장으로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한 학교 중에 여러 군데가 붙었어요. 그랬을 때는 네네네.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랭킹으로만 보는 게 좋을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학교마다 미국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랭킹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랭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지도에 있어서. 그 특히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이제 어떤 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학교가 가져다 주는 랭킹을 무시는 못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학교마다 되게 특성화되어 있는 전공들이 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뭐 미시간 앤아버 같은 경우는 기계공학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학교고요. 그리고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공학 측면에 있어서 그 나노 패브리케이션이나 이 MEMS가 사실 태동했던 램스의 학교였고요. 시초죠. 예, 예. 그리고 그 뭐 MIT는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그 유명한 뭐 미디어 랩도 있고 기계공학 측면에 있어서 로봇도 잘 만드는 학교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기타 등등 다른 학교들도 찾아보면은 상당히 좋은 연구 환경과 그 교수진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랭킹도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어떤 학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아마 이제 좀 추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아무래도 학부생들도 있으니까 학부생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네네. 학부생들이 어쨌든 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이제 쌓으려고,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쌓으려고 이제 시간 투자를 할 텐데, 그 스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연구 참여 경력이 있느냐, 즉 학부 연구생을 했던 경험이 있느냐 이건데,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디지스트제 지금 재직 중이신데 만약에 학부생이 디지스트가 아닌 아예 다른 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 권혁준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어요, 학부 연구생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구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혹은 교수님께서 충분히 다른 학교 학생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학부 인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공식적으로 학부 인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TO는 뭐 이렇게 제한적이고요. 교수님이 갖고 있는 연구 그 펀딩을 통해서도 그 예산을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타대생이라고 안 되고 뭐꼭 자대생만 받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한 가지 그 예외적인 상황이 그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사실 그 3월, 4월에 상당히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학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내부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 대상, 그러니까 결국 자대생들이겠죠. 만 허용을 해줬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도민턴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타대생도 같이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타대 인턴 분들을 많이 뽑았고요. 예. 그러면은 램스, 램스 아니면은 반도체 공정, 레이저 공정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너무 학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본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권혁준 교수님 만난 것도 참 인연인데 혹시라도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은 조금 더 공부를 본인이 좀 해보시고 연구실에 있는 논문도 좀 읽어보신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메일도 한번 보내보시면은 또 권혁준 교수님께서 이제 또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해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 같이 사이트에 공유해도 될런지요? 예, 그 좋죠. 네, 아, 좋습니다. 질문이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됐고, 저도 뭐 자대생들, 그 학부생들 대상으로 멘토 멘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질문의 내용.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 궁금증이 뭐 어렸을 때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잘 선택을 해서 액션을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그래도 그 상담과 어떤 앞서 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학부생들 질문에 관련돼서 지금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연구실에 기계공학과 전자전기, 그다음에 무슨 뭐 로봇 관련 AI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뭐 매처럴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융합적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정도 더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복수 전공을 하는 게 좀 더 어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1년이라는 시간 대신 뭐 좀 다른 복수 전공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어필하는 게 좋을 거냐. 약간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하면은 뭔가 자기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의 깊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음,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선발을 하는 선발자의 입장이라면은 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 잘 어필이 된다면 뭐 복수 전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는 음, 선발을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고 그냥 그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쓰여진 자기소개서는 좀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구나라는 게 잘 어필이 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메일도 좀 보내보시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 뭐 면담하고 한번 뵙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거절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고 적극성이 있다. 또 나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꾸준하게 어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딱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네. 갈 거면은 복수 전공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기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한 가지를 딱 얘기하자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연구 좀 더 집중해서 논문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금 더 집중 탐구하시는 게 나은 거고 저는 차라리 이제 막 취업을 할 거다. 이러면은 어쨌든 복수 전공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강한 어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대학원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뭐 복수 전공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연구 분야에 크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시간 많이 지났고, 사실 지금 되게 네.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교수님도 밤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벌써 막 몇십 명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라이브로 교수님의 네. 내용들을 청강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네. 대학원, 연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좀 마무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되게 이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멘토 멘티를 진행한 게 상당히 이제 색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들어보려고 접속을 해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부분이고, 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과 이런 어떤 플랜,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하고 계시는 게 괴롭기는 하겠지만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제대로 된 진로를 찾아가게 해줄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민은 언제든지 계속, 그리고 뭐 하나 또 넘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똑같은 고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도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엄청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스트레스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기 때문에, 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잘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루했을 텐데 2시간 정도 되는 긴 시간 동안 있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드리네요. 저희가 오히려 더더욱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현재 교수님, 그것도 대디지스트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아, 네. 사실은 이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일말의 금전적인 원조도 없이 정말 학생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멘토링 참여해 주신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위에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램스, 맴스 관련된 친구들 있다고 하면요, 디지스트 권혁준 교수님 연구실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대학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누구나도 다 갤럭시 폴드라든가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라든가 바이오 센싱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4차 산업혁명과 너무 직결되는 연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연구실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직접 연구실 한번 다시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논문을 읽어보시고 교수님께 직접적으로 이메일 드리면서 혹시라도 자기가 그동안 이건 나는 너무 멀어, 난 대학원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열심히 컨택하셔가지고 대학원 생활 같은 것들 잘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혁준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늦은 밤까지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